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만든 앱은요, 지금 박스오피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랭킹으로 10등까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앱을 지금 2주째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여러분들이 다 만든 다음에 설명하려고 했던 문법적인 부분을 먼저 맥이 없어도 되는 문법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만든 거는 요 테이블 뷰에다가 이제 랭킹, 누가 어떤 영화가 1등인지 보여주는 그런 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실습실에서 맥을 가지고 할 때 좀 더 예쁘게 이렇게 꾸며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꾸미고 여기다도 이제 정보를 좀 표시를 해주고 클릭을 하게 되면 각 셀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관련된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사이트가 나오도록 또 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바가 있어서 탭을 누르면 영화관 관련된 인접한 영화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클릭하면 예약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남은 실습은 이제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실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링하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이제 실습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주 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 물론 기말고사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2주 동안 배웠던 내용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2주 동안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인터뷰에서 많이 묻는 내용 위주로 해서 다 중요해요. 사실은 2주 동안 했던 내용은.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맥 없이도 할 수 있는 걸로 실습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기말고사 볼 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시 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9주차부터 2주 동안 만들고 있었는데요.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네이버 웹에 있는 이런 이제 수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앱에 가져와서 앱에다가 넣어서 제이슨 데이터를 파싱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런 거를 지금 하겠다고 했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탭바 만들고 화면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별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진이 사이트에 가서 쭉 가입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URL을 요청을 여기 레스트 방식이죠. 레스트 방식으로 쭉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타겟 데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키를 넣어주게 되면 그날의 박스 오피스, 사실 그 전날이죠. 그날 거는 이제 아직 통계가 안 되어 있을 테니까요.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퀵타입에 대한 사이트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실은 제이슨 데이터의 구조체 형식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자. 제이슨 데이터 형식은 기본적으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키와 밸류에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고, 밸류에 이제 다른 키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키 밸류가 또 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오픈 API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비 이제 박스 오피스 앱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뷰에다가 테이블 뷰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뷰를 추가해서 화면 가득하게 해서 기존에 있는 뷰를 다 가리는 테이블 뷰를 일단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이 테이블 뷰의 이름을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아무거나 지정해도 됩니다. 아울렛은 아무거나 지정을 해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라는 아울렛이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소스는 여기까지 이제 UI 뷰 컨트롤러라는 부모로 상속받는 것까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을 첫 번째 거는 이제 이 클래스는 상속도 되고 프로토콜 채택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들은 부모가 있으면 부모 상속하는 게 있으면 프로토콜은 뒤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델리게이트로 끝난 애와 데이터 소스 이따가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테이블 뷰를 가지고 놀 때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채택을 합니다. 채택을 하게 되면
이제 잊지 말고 뷰 디드 로드 쪽에서 테이블의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셀프,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줘야 되고, 이 필수 메소드라는 거, 얘를 쓰게 되면 에러가 안 나지만 얘를 딱 쓰게 되면 뭐 에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 완성을 하게 되면 요 두 개를 요 두 개네요. 요 두 개를 만들어 주고 이제 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스를 완성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오류가 안 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안 해도 지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이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직접 만들 때는 여기 테이블 뷰 셀을 선택해서 넣어준다고 얘기를 했었고, 셀은 이제 아이디를 씁니다. 여기 이런 함수에서. 그래서 셀을 이름을 지정해주고 셀을 관리한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를 UI 테이블 뷰 셀로 해당하는 것을 해서 만들고, 항상 어떤 파일을 만들었으면 그 파일과 요 지금 셀을 이제 마이 셀을 해놨는데 얘와 얘를 처리할 클래스가 마이 테이블 뷰 셀이라는 요게 얘랑 관련 있는 그 클래스라는 것을 여기 애트리뷰트 애트리뷰트가 아니고 아이덴티티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항상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엔터까지 쳐줘야지 여기 체크돼야지 제대로 되는 거고요. 거기 셀에다가 이제 지금 레이블을 하나 넣습니다. 레이블을 하나 넣었었고, 레이블을 디자인했었고, 레이블에 대한 아울렛도 잡아서 했는데, 여기 이런 거 할 때 레이블을 잡고서 해야지 안 하면, 여기 지금 UI 뷰 컨트롤러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레이블을 처리할 애는 이쪽이거든요. 이쪽. 여기 이제 셀 안에 들어가 있는 애라서 항상 얘를 지금, UI 테이블 뷰 셀인지 잘 확인하고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화 이름을 써줄 거기 때문에 movie name이라는 레이블 이름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소스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얘가 셀프 로우 앳이라는 이 메소드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셀을 여기 UI 테이블 뷰 셀형으로 리턴하는 지금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다고 그랬어요. 재사용할 수 있는 여기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셀이 있는지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스크롤 하게 되면 얘가 화면에 보이지는 애는 계속 얘가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일 바쁜 테이블 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면 제일 바쁜 게 셀프 로우 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셀 객체가 큐에 있는지를 알아서 있으면 계속 얘가 리턴 해줍니다. 화면에 보이는데 걔를 셀을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셀들은 모조리 얘가 다 만들어서 계속 리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셀이 선택됐을 때 반응하는 게 did select row라는 이 메소드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상세하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제 우리 9주차에서 이런 식으로 실습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10주차로 가면 여기서 이제 여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테이블 뷰 좀 전에 봤던 것도 보면 여기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뷰랑 비슷한 애가 콜렉션 뷰 훨씬 더 좋아요. 테이블 뷰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만 얘가 스크롤이 되는데 얘는 수직 수평으로 다 스크롤이 되고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간단한 이제 목록을 보여줄 때는 테이블 뷰를 쓰지만 좀 더 복잡하고 예쁜 것들을 보여주고 이럴 때는 대부분 이제 콜렉션 뷰를 씁니다. 근데 얘도 거의 비슷한데요. 얘도 데일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고 피커 뷰라는 애도 이렇게 통통통 굴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선택할 때 쓰는 많이 사용하는 그 UI거든요. 얘도 보면 피커 뷰 델리게이트, 피커뷰, 데이터 소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 뷰의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뷰의 선택, 스크롤, 편집 등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또 텍스트 필드도 여러분들이 입력받을 때 텍스트 필드 쓰지만 얘도 이제 델리게이트이 있어서요. 만약에 기본적인 거 그냥 입력만 받는다 그러면 관계없지만 텍스트 필드 입력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얘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또 하고요. 특정 문자를 입력을 제한한다든지 이럴 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애도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이 있는데 위치 업데이트하든지 위치 관련 이벤트를 처리할 때 이제 또 이 프로토콜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거나 이미지 선택하거나 이럴 때도 UI 이미지 피커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는데 걔도 이제 델리게이트이 있고요. AV 오디오 플레이어라고 해서 오디오 재생 관련한 이제 건데요. 얘도 클래스인데 얘도 지금 델리게이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OS 개발자로 갈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델리게이트 디자인 패턴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iOS 디자인 패턴 중에 중요한, 제일 많이 쓰는 중요한 디자인 패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델리게이션 디자인 패턴, 델리게이트 디자인 패턴, 델리게이션 디자인 패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큰 생각 없이 이렇게 했었고요. 자, 뭐 그냥 잠깐 과제부터 얘기를 하면 자, 요렇게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졌던 거를 이 프로토콜을 두 개를 채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셀프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런 소스를 또 만들어줬잖아요. 걔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고 이런 소스를 왜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지 셀프는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우리가 프로토콜과 델리게이트는 항상 같이 나오는데요. 델리게이트라는 용어는 명사로는 대표자, 동사로는 위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자, 위임하는 사람, 뭐 위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클래스나 구조체가 책임의 일부를 다른 유형의 인스턴스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어렵네요. 일단 좀 더 쉽게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프로토콜에는 위임된 목록만 있고요. 기능은 없어요. 목록. 너 이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쭉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델리게이트 위임받은 나는 내가 만든 클래스에서는 그 위임된 기능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매번 개발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테이블 뷰를 클릭했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는 다 다를 테니까 이제 그걸 내가 기능을 작성을 하고 프로토콜에는 이제 애플에서 이렇게 목록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델리게이트로 끝난 애가 있고 데이터 소스로 끝난 애들이 있어요. 델리게이트로 끝난 애들은 이렇게 뭔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 메소드 목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프로토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처리한 어떤 순간, 예를 들어서 테이블 뷰를 내가 어떤 셀을 선택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그 해당하는 함수들, 메소드들이 쭉 몇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메소드들을 내가 이제 내 클래스에서 기능을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로 끝나는 프로토콜들은요, 둘 다 프로토콜인데, 말 그대로 데이터 소스예요. 내가 테이블 뷰에다가 뭐 각 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줄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 뷰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봤지만 표시할 셀의 개수는 몇 개냐, 그 다음에 각 셀의 내용 뭐냐, 섹션의 수는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라는 프로토콜에 뭐 가면 목록이 있어요. 함수 목록이. 뭐 컬렉션 뷰도 마찬가지고 퓨커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소스로 끝나는 애들은요,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함수 목록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테이블 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간단한 목록을 보여줄 때 많이 쓰고요. 컬렉션 뷰는 이렇게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다 셀 단위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게 할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용 앱들은 이 컬렉션 뷰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얘가 이제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랑 비슷해요. 테이블 뷰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일단 테이블 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네들은 사용할 때 이렇게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둘 다 채택을 합니다. 얘는 이제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고요. 얘네들은 프로토콜을 채택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델리게이트는 대리자, 위임자, 조력자라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델리게이트 너가 좀 해줘. 나 바쁘거든. 델리게이트로 선언된 보통 이제 내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는 자신을 임명한 객체,
뭐 우리 이제 테이블 뷰죠. 테이블 뷰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지정된 메소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네가 이런 거 하고 싶은 거니 내가 여기다가 기능을 작성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프로토콜은 이제 메소드 선언 집합입니다. 정의는 없고요. 이런 메소드들이 쭉 선언만 되어 있어요. 자바의 인터페이스, C샵의 인터페이스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제일 먼저 오고요. 이제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가능하다 그랬죠. 다중상속이 안 돼요. 수입돼서는. 그래서 부모가 앞에 오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으면 이제 프로토콜들이 오는데, 프로토콜들은 여러 개를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도 다르다 그랬죠. 부모는 상속받는 거고요. 부모는 상속받는 거고, 프로토콜은 채택한다 그랬어요. 부모는 상속하고 프로토콜은 채택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지만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안 돼요. 이제 상속은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상속은 클래스만 가능하다. 이것도 나중에 이따가 정리를 할 것이고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하고 클래스명 쓰는데,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프로토콜이라고 써요.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근데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는 상속을 받을 때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요.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또 다중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열어보면 여기 지금 선언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많이 해봤었지만 이 러너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뭐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둘 다 선언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맨이라는 내 클래스에서 얘를 채택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프로퍼티는 값을 넣어줘야 되고요. 메소드는 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토콜을 채택했다, 상속받았다고 이제 뭐 너무 많이 인터넷에 다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은 채택, 어댑트 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만약에 어댑트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능을 구현을 이렇게 값을 넣어주거나 기능을 구현하지 않으면요 에러가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에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을 컨펌한다, 준수한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토콜을 채택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여기에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값이 없고 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값도 넣어줘야 되고 기능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준수한다, 영어로 컨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우리 이제 테이블 뷰를 하기 전에 이 지금 피커 뷰는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는 애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지만 얘를 사용하려고 하면 피커뷰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상속받고 얘는 채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테이블 뷰 할 땐 들어가 보겠지만 피커뷰는 여러분들이 아직 사용 안 해봤으니까 여기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델리게이트 쪽에 가면 델리게이트 쪽은 일반적으로 이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을 채택했을 때는요, 여기에 필수 메소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반응에 대한 동작 메소드,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 메소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필수적인 행동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면 앞에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야, 이 지금 메소드는 네가 필요하면 구현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도움말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보여줘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 메소드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로 끝나는 애는. 그래서 여기 지금 매뉴얼을 보면 항상 이렇게 required로 끝나는 애가 몇 개 있어요. 이제 걔네들은 보통 두세 개인데, 걔네들은 반드시 채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 피커뷰 데이터 소스 얘를 채택을 하게 되면 준수를 하려고 하면 이 필수 메소드 required가 이제 필수적인 이런 거거든요. 반드시 이런 메소드들은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UI 피커뷰 델리게이트라는 애는 뭐냐면 UI 피커뷰에 대한 프로토콜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나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널 도와줄 거야. 근데 너는 많은 상황이 있잖아. 그래서 내 안에는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의 메소드 목록이 있어. 선언만 되어 있어. 피코그를 사용하는 클래스, 보통 이제, 어, 내 클래스에서 보통 이렇게 채택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델리게이트를 이 현재 클래스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내 목록들을 네가 쓰려면 채택을 먼저 해. 자, 그 다음에 채택한 클래스에서는 네가 델리게이트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렇게 셀프 이렇게 지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컴포넌트의 피커뷰에서 뭐 컴포넌트의 높이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아니면 열의 내용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순간들이 있을 거죠. 이런 순간 사람들이 이제 눌렀다 뭐 이러면 여러 가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iOS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그 원하는 시점에 반응을 딱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콜백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능을 넣어주면 그 기능은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피커뷰가 호출을 합니다. 자동으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메소드들을 찾아서, 이런 메소드, 요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메소드에 지금 기능이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엑스코드의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메소드를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이런 것들은 앞에 이렇게 옵셔널이 실제로 엑스코드에서 도움만을 봐도 옵셔널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애는 채택했을 때는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required로 있으면 이따 테이블 뷰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보통 이제 델리게이트 프로토콜과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 두 개를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채택한다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커 뷰의 이름이 피커 이미지네요. 피커 이미지에 델리게이트를 셀프, 데이터 소스도 셀프 해주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필수 메소드가 있다고 하면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메소드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걔네들을 이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에는요 필수 메소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메소드가 보통 몇 개씩, 두 개 정도씩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테이블 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도 우리가 두 개의 프로토콜을 지금 여기서 채택을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뷰 컨트롤러에서 얘를 상속을 처음에 받았는데 기본 소스에서 얘 두 개를 프로토콜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얘를 딱 했더니 필수 메소드가 있다고 하면서 야 에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줄까라고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필수 메소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많이 해봐서, 몇 번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도움말도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어야 돼서, 자,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 부분은요,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 볼 건데요. 필수 메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number of rows in section,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섹션에서 넘버의 개수를, 이게 몇 개인지가 안 나오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배열이나 이런 거에 이제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는 이제 10개로 지정을 했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를 이제 그 박스 오피스 그 영진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크롤을 하게 되면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self row at이라는 이 메소드에서 reusable cell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열심히 셀을 리턴을 이런 형으로 열심히 리턴을 해주는 거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섹션에서 로우의 개수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섹션의 수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섹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네가 구현하지 않으면 하나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요. 얘는 필수 메소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구현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현해놨지만
어쨌든 그래서 필수 메소드는 이 데이터 소스 쪽에서 필수 메소드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에서 하는 필수 메소드는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지 반드시 필요한 이 어떤 작업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내가 스와이프 할 때 하고 싶은 작업이 있을 때는 이제 찾아서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미 해봤었죠. did select row at 지정된 로우가 선택이 되었을 때 이제 델리게이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이 셀을 클릭을 했을 때 뭔가 하고 싶다, 화면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이 메소드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똑같은데 will도 있고 did도 있네요. 자, 이걸 이제 선택하려고 할 때도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시차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 메소드에다 작성하고, 선택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제했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다 필수 메소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과 데이터 소스를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여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소스 먼저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소스 들어가 보면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목록 지금 테이블 뷰에서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로 간 거고요. 여기서 보면 only two method for this protocol, 두 개의 메소드가 필수 메소드다. 이건 이 두 개가 여기 지금 number of rows in section과 self row at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겠고, 자, 여기 이렇게 딱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여기 required라고 있죠. required. 여기도 required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애들은 다 required가 아니에요. 이렇게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필수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서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필수 메소드 얘도 보세요. 얘는 보면 필수 메소드 같은데 잘 보면 네가 이 메소드 구현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원 섹션이다. 그래서 이제 필수 메소드가 아닌 거예요. 필수 메소드가 아닌 거고, 이렇게 리콰이어드가 없는 애들은 다 필수 메소드가 아닙니다. 섹션에서 헤더의 타이틀을 이제 내가 헤더가 타이틀 같은 거 안 넣고 싶으면 당연히 얘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앞에 이렇게 옵셔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옵셔널. 그러면 우리 지금 물음표, 느낌표 하는 그 옵셔널이 아니고요. 얘는 이 프로토콜에 있는 이 메소드는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소스도 있고요. 여기 보면 테이블 뷰에 델리게이트 있어요. 델리게이트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델리게이트 보면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지금 required라고 아무리 함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동작을 다 반영해서 이제 함수 목록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쓰면 안 돼요. 데프로케이트들은 이제 새로운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 함수를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뭐 테이블 뷰에서 하이라이트 관리하든지 테이블 뷰 행을 편집한다거나 행을 편집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렬하거나 뭐 하여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런 메소드들을 내가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메소드 기능은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라서 얘네들은 이제 다 required는 없고요. 아무거나 눌러봐도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눌러볼까요? 다 옵셔널로 돼 있어요. 다 옵셔널로. 여기도 뭐 아무거나 눌러봐도 얘도 옵셔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할 때 이런 거를 뭐 did select row tell the delegate row is 선택됐다. 그러니까 델리게이트에게 어떤 로우가 선택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로우가 선택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메소드에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잠깐 얘기하고 이제 기능도 조금 넣어봤었죠. 우리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여기 did select row at 이 메소드에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프트의 이제 그 매뉴얼을 볼 때도요, 이 테이블 항상 여기 지금 그죠? 함수에 이렇게 뭐죠? 내부, 외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면 이름은 테이블 뷰고요. 외부는 생략하고 내부는 테이블 뷰로 쓰고 얘는 자료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외부, 내부, 자료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지금 외부 두 번째나 이런 거에 외부 이게 좀 긴데요. 여기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을 여기다가 지금 어떤 표식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메소드를 찾을 때는 이걸 가지고 찾으면 이 메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메소드에 대한 이제 도움말을 바로 여기 쭉 뭐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